세계 변호사들이 모였다 로이어 벤저스입니다. 오늘 저희 이제 명절 시즌을 맞아 얼마 전에 명절이 지났기 때문에 이혼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변호사가 본 최악의 며느리, 이제 며느리로 인해서 이혼이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남편이나 시어머니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드문 케이스입니다.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며느리가 시부모한테 잘못해서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는 좀 드물잖아요. 많진 않죠. 네. 반대의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보통 전통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뭔가를 했다는 건 참을 만큼 참은 상태이기 때문이죠. 보통 네. 이제 참을 만큼 참은 케이스가 많죠. 네. 네. 예를 들어 예시를 들면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누워서 며느리가 이제 3년 동안 용변을 받아내면서 이제 치우면서 간호를 하다가 냄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담배를 좀 피웠나 봐요, 가끔씩. 근데 남편이 자기 부모님한테 너무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하면서 며느리 잘못으로 이혼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 사유로 이혼 청구를 한 거예요.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물론 남편이 패소하기는 했습니다. 아니, 남편이 이혼 청구를 했다고요? 여자분이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한편으로 또 며느리 때문에 실제 이혼이 된 케이스도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홀어머니를 모시는 장남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부인은 이제 분가를 해가지고 둘이서 단란하게 좀 살고 싶었죠. 그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싫은 때는. 그래서 결국 분가를 했어요. 그래서 분가를 했는데 애를 낳아가지고 시어머니가 이제 애를 봐주러 한 번씩 오신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애를 맡기고 자기는 계속 외출을 하고 애를 아예 안 보고 살림도 좀 안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애 때문인지 이런저런 사정으로 다시 또 합가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엄청나게 맨날 거의 다투고 심지어 이제 그 2년 전년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아주 심각하게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 며느리가 참지 못하고 자기 딸, 그러니까 손녀를 데리고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몇 개월 동안. 그러다가 이제 자기 친정아버지랑 남동생까지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시댁이랑 싸우다가 시어머니랑 시동생 때려가지고 또 벌금형도 좀 받고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사실 이런 케이스에서는 며느리 때문에 잘못을 해서 이혼이 된 케이스도 있어요. 이런 케이스도 있기는 합니다. 정말 장난 아니긴 하네요. 그죠. 근데 네. 지금 말씀드린 케이스는 좀 옛날 사건이어가지고 이 사례를 잘 이제 판결문 내용 잘 보면 이제 시누이들한테 맹대를 했다 이런 게 이제 그 며느리 잘못으로 돼 있는데, 이게 시누이들한테 밥을 제대로 지어주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찾아오면 핑계를 대면서 외출을 하거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응대를 안 했다 이런 건데, 사실 요즘에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법조계에서는 소송을 할 때 판례가 아주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가족법 쪽 판례들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서 워낙 이제 결과가 다른 데다가 가정 문화가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예전 사건이어도 최근 사건에 좀 인용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생각나는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요. 보통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때렸다, 그래서 유죄를 받았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혼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대부분 이혼 산당 받으면 이런 경우에 이제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떤 건에서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때리고 구치소에 구속까지 되었는데 이혼 사유는 안 됐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혼이 안 됐다고요?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때렸는데? 네. 구치소에까지 갔는데요. 정말 흔치 않은 케이스네요. 네, 정말 흔치 않은 케이스입니다. 어떤 케이스죠? 네,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징역형까지 나온 사건인데요. 이혼은 안 됐습니다. 이혼은 인정이 안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결혼을 하고 갈비집을 하는 시부모님 집에 들어와서 가게 일을 도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아버지가 없이 컸다, 살림살이를 훈계할 때마다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라고 욕을 했던 거예요. 심지어 사부인한테까지 전화해서 딸 교육 제대로 시켜라 라고 했고요. 임신해서 임신 중독이 왔는데도 식당 일을 계속해서 시켰습니다. 이거 지금 최악의 며느리 편 맞죠? 제가 보니까 이게 최악의 시어머니 편 이런 건 것 같은데. 아닙니다. 며느리 편이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못해 이제 도저히 안 되었는지 며느리가 남편이랑 분가를 하게 됩니다. 애도 한 명 더 생겨서 살림하고 애 키우느라 식당 일을 잘 못한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둘째 낳은 지 2달밖에 안 되었는데 일을 잘 못한다고 혼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며느리도 열받아서 이제 집으로 가버리게 된 거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뒤따라가서 빗자루로 며느리를 때려가지고 며느리가 전치 3주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전치 3주가 나왔어요. 네, 여기서 아직 이혼이 안 된 네, 상태가 아직도 안 됐습니다. 며느리가 이혼 청구를 아직도 이혼 했었어야 될 중입니다. 건데 네. 빨리 사이다 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놀랍게도 이제 아직까지 이혼이 안 됐는데, 당시 시어머니가 경제권을 쥐고 있어가지고 애들 약값도 시어머니에게 타서 쓰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인이 남편한테 분가해서 우리끼리 독립해서 살아보자 라고 했었는데, 남편이 점점 집에조차 들어오지 않는 거죠. 원래 이제 세무원 하다가 그만두시고 부모님 식당에서 일하면서 식당 일이 바쁘다라는 핑계를 댔던 거예요. 남편도 좀 그렇네요. 좀 어이없죠. 네. 그러다 애가 4살 정도 되는 시점이 되었는데, 남편이 계속 식당 일 핑계로 집에조차 들어오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식당에 나가기는 싫으니까 파출부 일까지 하면서 살림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만나러 시부모님 식당에 갔더니 남편은 오히려 만남을 피하고 시아버지가 나와서 며느리를 혼내는데 내용이 더 가관입니다. 며느리가 가난한 친정집에 금전적 도움을 주었다고 주변에서 쑥덕거렸는데, 그걸 시아버지가 퍼뜨렸다는 거죠. 그걸로 한참 말싸움하다가 친정 어머니에게까지 전화로 불려왔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맞잡고 이제 옥신각신 하는 걸 며느리가 말리는 와중에 시아버지가 넘어졌어요. 그러다가 시아버지가 전치 4주를 입고, 그것 때문에 며느리가 존속 상해로 구속까지 됐던 것입니다. 구치소에 구속이 된 건가요? 좀 심하네요. 네, 너무 심하죠. 근데 존속 상해죄 형량이 워낙 세니까요. 그래서 이제 구속까지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은 되었지만 전과자가 되어버린 거죠. 며느리도 도저히 못 참고 예전에 빗자루로 맞아 전치 3주가 나왔던 걸로 시어머니를 고소했지만, 그건 고작 벌금 30만 원이 나왔습니다. 부인은 나중에 구치소에 나와서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편은 오히려 그걸 부인이 가출했다고 봐서 부인을 상대로 이혼 사유로 주장을 했었죠. 그럼 지금 남편이 부인한테 이혼을 하자고 지금 청구를 한 사건이네요. 네. 황당하네요. 그게 네. 너무나 아니, 황당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혼 사유가 인정이 안 됐으면 그 결과는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이제 부인도 결국 반소로 이혼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부인이 승소를 했죠. 부인이 시아버지를 때려서 구속까지 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남편 쪽의 잘못이 더 크다라고 인정이 돼서 부인이 이긴 거죠. 형사 판결 결과가 있긴 했지만, 결국 이혼이란 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가 아주 특이한 것이고요. 보통은 시부모에게 상해를 입혀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까지 됐다, 이러면 이제 이혼 사유가 될 만하니, 대체적으로는 이제 욱한다고 이렇게 시부모님을 때리거나 혹시 과실로 밀치게 되는 사태가 초래되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뭐 핵심은 본인의 그런 사안들, 사실 보다 보면 누구에게나 다 할 말이 있는데, 양쪽 다 할 말이 있는데 그걸 얼마나 호소력 있게 판사님에게 좀 쏙쏙 들어가게 설명을 하느냐, 그게 약간 이혼 사건의 승패의 핵심인 것 같고, 저희도 이제 사건을 좀 해보면 그래서 오히려 약간 차가운 이런 변호사님보다 이혼 사건은 좀 되게 감성적이고 좀 따뜻하고 좀 언변도 좀 좋으시고 이런 변호사님이 훨씬 사건 수행에서 좀 좋은 결과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 이제 가정법원에서 판단하시는 판사님의 마음을 좀 울리는 그런 서면을 만들어내실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감정적인 공감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것 같습니다. 공감 같은 걸 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변호사의 핵심인 것 같네요. 네. 하여튼 앞서 말씀드린 사건은 좀 예전 사건들이고요. 요즘은 실무 분위기가 아주 엄격하게 이혼 사유를 따지기보다는 실제 파탄이 났으면 이혼은 인정하지만 규칙 사유에 관한 부분은 이제 위자료로 조정하는 편이에요. 따라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파탄이 되는 경우에는 뭐 이제 그 돈으로 좀 해결을 조정을 하고, 이혼 자체는 또 억지로 같이 살라고 할 수는 없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기는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